중학생 아들 키우며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내일 모레 50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나이를 대체 어디로 먹었는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스트레스 받아요. 평소에도 심한 장난이나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진 적이 많았는데 정작 본인은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남편에게 제발 어디 나가면 입조심 좀 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자기는 엄청 센스 있고 유머 감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한번 저러다가 사고치고 큰 코 다치는 날이 올 것 같았는데 하필이면 친정 부모님 집에서 대형 사고를 치는 바람에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저는 이번만큼은 남편의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지금도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며 억울해하는데 솔직히 정신 차리라고 한 대 콱 쥐어박아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중학교 다니는 아들보다도 더 눈치가 없고 사람이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평생 직업 군인으로 사셨고 정말 군인이 잘 어울리는 분이십니다. 친정의 저와 오빠 두 남매는 어릴 때부터 아빠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칼같이 일어나서 집안의 여러 가지 규칙을 지키며 살아야 했어요. 통금 시간은 기본이고 외출할 때도 복장 규정 같은 걸 반드시 준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오빠는 남자라서 저보다 제약이 덜했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마치 군대에 들어간 것처럼 각 잡혀 살아야만 했었죠. 그 당시에는 너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덕분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고 항상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습관과 일을 계획적으로 미루지 않고 해나가는 좋은 버릇들도 생겼어요. 게다가 예전에는 아빠가 너무 무섭고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저와 오빠도 나이를 먹고 아빠도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부드러워지셨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40여 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하신 뒤로는 아빠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가족들이랑 시간도 훨씬 많이 보내고 부모님이 먼저 제안을 하셔서 가족여행을 함께 갔다 온 적도 여러 번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아빠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고 인터넷에서 본 재미있는 농담 같은 것도 먼저 하실 정도로 사람이 달라지셨어요. 엄마도 너희 아빠 나이 들고 왜 저러냐며 볼멘소리를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예전보다 지금이 부모님 금슬 자체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평생 군 생활을 하시면서 강원도와 경기도 외진 곳에서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부모님은 은퇴하신 뒤에도 경기도 인근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계십니다. 건물은 40평 정도인데 마당이랑 창고 등 울타리 쳐놓고 사는 넓이가 5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집 뒤에는 2000평 정도의 밭이 하나 딸려 있어요. 아빠는 예전부터 은퇴하면 시골에서 농사짓고 흙 밟으며 살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진짜 농사를 짓고 사시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저와 우리 오빠한테 부모님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보내주시고 부모님 두 분도 농사 지은 걸로 먹고 사세요. 군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모든 생활은 문제 없으십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시니 마음에서도 여유가 우러나오고 유유자적하게 두 분이 전원생활 즐기시면서 작게 농사 지으며 그렇게 살고 계세요. 시골로 내려가서 살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3년째라서 아직은 미숙한 점도 많으시고 사실 아빠가 농사 짓고 사는 게 평생 꿈이셨어도 직접 해보신 적은 없었거든요. 군대 안에서 화단이나 가꾸고 병사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 농번기 지원을 나가서 일하는 것이 전부라서 아직은 서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우면서 하시는 중입니다. 저나 오빠 입장에서는 농사가 그저 부모님의 취미나 소일거리와 마찬가지니까 그냥 적당히 건강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시길 바라고 있어요. 보내주시는 농작물도 너무 씨알이 작은 것도 있고 아직은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온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우리 남편은 예전부터 성격이 너무 밝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부침성이 좋은 거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상황과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아무 때나 농담을 하는데 그나마 예전에는 남편이 하는 농담이 웃기기라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서 그런가 농담 자체도 재미가 없고 오히려 분위기만 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제발 입을 좀 다물었으면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본인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남편에게 제발 안 웃기니까 이상한 농담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도 남편이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농담에 웃어주고 분위기가 좋았다고 기억합니다. 아니 남들이 어떻게 솔직히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회사에서도 저희 남편이 부장이고 당연히 썰렁한 아재 농담에도 부하 직원들이 웃어주고 부장님 재미있으시다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부서 사람들 다 데리고 회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밤 11시가 넘도록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하도 오질 않아서 뭐하고 있냐고 전화를 했더니 부하 직원들이 너무 자기랑 같이 놀고 싶다고 해서 3차로 코인 노래방까지 같이 갔대요. 세상 천지에 부장이랑 노래방을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눈치껏 1차에 계산하고 법인카드 주면서 빠지지 않나요? 당연히 남편이 집에 가겠다고 하면 부하 직원들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부장님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같이 끝까지 가시죠. 이런 소리들을 하는 건데 답답하게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끝까지 남아서 놀고 오더군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다음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직원들이 보통 30대가 대부분인데 그 나이대에 맞는 사람들끼리 놀고 싶지. 절대 아재 개그나 하는 아저씨랑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본인이 그날 분위기를 다 주도했고 자기가 하는 말에 직원들이 빵빵 터져서 완전 분위기 메이커나 다름없었답니다. 저런 눈치로 어떻게 지금까지 회사에서 안 잘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남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성격이라서 남편을 데리고 친정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항상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나마 아빠가 지금은 농담도 조금 하실 정도고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지셨는데 예전에 군 생활하시던 시절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거든요. 우리 식구들조차 아빠한테 농담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예전에 남편을 처음 인사시키러 왔을 때부터 우리 아빠한테 로보캅을 닮았다느니 부대에서 별명이 터미네이터가 아니냐는 등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아빠한테 첫인상이 완전히 안 좋게 보였어요. 나중에 남편이 돌아가고 난 뒤에 아빠가 하시던 말씀이 저렇게 잎사고 가벼운 남자한테 어떻게 내 딸을 맡기겠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몇 번 더 만난 뒤에야 남편의 본심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셨고 저희 결혼도 반대 없이 승낙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하마터면 본인의 그 농담 때문에 저희가 결혼을 못할 수도 있었는데도 남편은 그 뒤로도 장인어른을 전혀 어려워하지도 않고 가끔 만나러 내려갈 때마다 기죽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그런 사위였습니다. 예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그런 사위가 싫지는 않으셨는지 우리 아빠도 은근히 사위를 좋아하시고 여행을 가더라도 제 선물은 없는데 사위 선물은 사오셨어요. 남편이 남자들 좋아하는 잡기에 능한 편입니다. 골프도 어느 정도 치는 것 같고 당구는 본인 말로는 아마추어 선수급이래요. 공 차는 것도 좋아해서 친정아빠랑 같이 군대 사람들이랑 축구를 하거나 족구를 같이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친오빠는 아빠랑 같이 뭔가를 하는 걸 어색해하고 지금도 단둘이 있으면 할 말이 없어서 숨이 막힌다는 사람인데 사위가 아들 대신 아빠랑 잘 놀아주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장인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선을 크게 넘었는지도 몰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친정부모님은 현재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시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진지한 마음으로 하고 계시지만 초보농부인데다 제대로 배운 적도 없이 주먹국으로 하시기 때문에 마트나 시장에 있는 것들처럼 씨알 크고 예쁘게 생긴 수확물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옥수수, 고구마, 감자, 별로 크게 넓지도 않은 땅에서 이것저것 계절별로 많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가져가라고 해서 받아보면 멀쩡한 물건은 별로 없습니다. 고구마나 감자는 너무 작아서 껍질 까고 나면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게 아니면 한 덩이가 엄청 크게 자라는 등 들쭉날쭉합니다. 작년에는 오이도 재배하신 적이 있는데 그건 도저히 써서 못 먹겠더라고요. 조금씩 나아지곤 있지만 아직은 남들한테 공짜로라도 주기 민망할 정도예요. 어차피 내다 팔 것도 아니고 부모님과 오빠네 그리고 저희 세 식구가 먹으니까 별 문제 될 일은 아니었죠. 부모님도 아직은 농사 실력이 부족한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잔소리 듣고 혼나가면서 배우시는 중이에요. 저나 우리 오빠는 부담 갖지 말고 운동 삼아 천천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엄마는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 아빠가 승부욕이 있고 자존심이 세거든요. 그래서 따로 농사에 대한 공부도 하시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 아직은 성과가 나오지 않지만 언젠간 좋아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남편이 쓸데없이 입방정을 떠는 것 때문에 아빠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당분간 집에 내려오지도 말라고 하실 정도인데 두 남자 사이에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는 건 저의 몫이네요. 지난달 말에 남편이랑 아들 데리고 시골 친정집에 놀러 갔어요. 아이 방학인데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말이라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갈까 하다가 그냥 친정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모처럼 푹 쉬고 놀다가 저희가 가져간 고기도 마당에서 다 같이 구워 먹었어요. 부모님 댁 마당에는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는 커다란 그릴이 있거든요. 어차피 숯에 불을 피운 김에 감자랑 고구마를 호일에 싸서 미리 불에 넣어뒀습니다. 물론 그 고구마랑 감자는 친정부모님이 작년에 농사를 지으신 건데 조금 씨알이 작아서 호일 하나에 2개씩 넣고 포장해서 불에 넣어놨었죠. 식구들이 고기를 다 먹고 후식으로 고구마랑 감자를 먹어야겠다 싶어서 불 속에 넣어둔 호일을 꺼냈는데 안 그래도 씨알이 작은 것들을 불 속에 너무 오래 넣어둬서 그런지 아예 먹을 것도 없이 싹 타버렸더군요. 그나마 남편이 먹을 만한 부분을 건져보려고 손에 장갑을 끼고 숯덩이가 되어버린 고구마와 감자를 이리저리 뒤적거려봤지만 멀쩡한 부분을 찾기 힘들었어요. 아깝지만 할 수 없이 싹 다 버려야만 했고 온 식구가 다 같이 고기 먹은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부터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마가 너무 작아서 완전 쑥검댕이가 되었더라고요. 씨알이 좀 굵고 멀쩡해야 겉은 타도 속은 먹을 게 있는데 아까 보니까 완전 새끼손가락인 줄 알았다니까요? 어차피 못 먹게 된 건데 자꾸만 남편은 고구마 이야기를 하면서 친정부모님의 신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다들 한 잔씩 해서 그런가 제가 남편한테 하지 말라고 눈치를 줘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도 민망하셨는지 올해는 농사를 잘 지어서 먹을 게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남편이 1절을 넘어 완전 애국가 4절까지 싹 다 해버리더라고요. 장인어른, 솔직히 농사에는 소질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이거 다시 군대로 재입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구마 농사 하나 못 지으시면 군생활 40년 완전 헛고생하신 거죠? 남편이 원래 우리 엄마 아빠한테 평소에도 농담을 자주 하긴 했었는데 이 정도로 눈치 없게 군 건 처음이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불안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의 몇 번에 걸친 선 넘는 농담에 아빠가 참다 못하고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놈의 고구마 내가 다시는 심나봐라. 자네도 적당히 좀 하게. 이게 그렇게 재밌는 일이야? 아빠가 화를 버럭 내면서 마시고 있던 술잔을 싱크대에 넣어두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으로 변해버렸고 방금 전까지 눈치 없게 장인장모 놀리느라 정신없던 남편도 그 상황이 되어서야 입을 다물고 조용해졌습니다. 원래 그날 부모님 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점심까지 먹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시니까 더 있기가 민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화를 풀어보려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아빠한테 저 인간이 눈치 없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니까 기분 풀라고 애교도 부려봤지만 아빠가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너도 네 남편이랑 똑같아. 네 오빠랑 며느리는 뭘 보내주면 너무 맛있다고 더 보내달라고 난리야. 앞으로 너네는 그냥 마트에서 멀쩡한 거 사다 먹어라. 아빠가 평소에 쉽게 삐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이번 일만큼은 남편이 너무 선을 넘었고 아빠도 나이를 먹으시면서 예전보다 더 소심해지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자리에 더 있기가 민망해서 엄마가 자고 가라 말리시는데도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대를 제가 잡고 집으로 올라왔고 집에 와서도 남편에게 왜 눈치 없이 그런 말을 했냐고 화를 냈어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 고구마가 좀 컸으면 안 탔을 텐데 작으니까 탔지. 솔직히 장인어른 농사 솜씨가 별로인 건 사실이잖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아빠랑 화해를 하던지 말던지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해버렸어요.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를 해보니 아빠가 진짜 사위한테 많이 기분이 상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 농사지어서 나온 건 저희 집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그걸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환갑 넘은 우리 아빠랑 내일 모레 50인 우리 남편이 이렇게 유치하게 다투고 싸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둘이 같이 낚시 다니고 골프도 치러 다니면서 아빠는 아들보다 사위랑 노는 게 더 재밌다고 하셨거든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남자들끼리 사랑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당신이 먼저 술이라도 사들고 내려가서 아빠한테 사과하라고 했더니
장인어른이 그렇게까지 본인한테 화를 낼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엄마도 아빠한테 그때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다고 사위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라 했더니 그 자식이 놀리는 거 못 봤냐고 사과는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진짜 유치하고 둘 사이에 끼는 게 머리 아파서 저는 이제 신경 안 쓰려고요. 엄마도 그냥 놔두라고 하십니다. 때 되면 둘이 알아서 화해하고 낚시라도 하러 갈 거라면서요. 원래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더 유치해지나 싶어요. 이번 기회에 남편이 눈치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 아무데서나 쓸데없이 농담하는 습관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사람이 점점 애들처럼 밉상이 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엄마 말대로 두 사람이 화해를 하건 말건 진짜 신경 안 쓸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어색하게 지내봤자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본인들만 불편하겠죠. 안녕하세요. 사연 보내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웃기는 일이 생겨서 다시 후기를 보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남편이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딜 가냐고 물어봐도 그냥 친구를 만난다고만 하길래 저도 더 이상 신경을 안 썼죠. 저녁 때가 되어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와서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 싶었는데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김서방 왔다 갔다. 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양주 사서 왔더라고. 둘이 언제 싸웠는지도 모르게 커피 마시고 과일 먹으면서 한참 수다 떨다가 가더라. 남편이 먼저 양주 사들고 아빠한테 사과하러 갔었나 봐요. 아빠도 기분 풀었고 그렇게 두 사람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기로 했나 봅니다. 봄이 되어 날이 풀리면 아빠 농사 짓는 것도 주말마다 내려가서 도와주기로 했다 하네요. 보통 사위랑 장인 관계가 이런가요? 가끔 보면 저나 우리 오빠보다 사위랑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 주 주말에 날 풀렸다고 아빠랑 1박 2일로 낚시하러 간다고 하는데 참 저럴 때 보면 내가 좋자고 결혼을 한 건지 우리 아빠가 좋자고 사위를 얻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칼로 물베기보다 더 별 볼 일 없었던 남편과 아빠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알아서 화해할 거면 앞으로 저보는 앞에서 싸우지라도 말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